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보면 핵심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내가 축적해 있는 기술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기술로 맞추어서 제공하느냐, 두 가지예요. 사업을 오래 해보니까요,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카스터머 오리엔티드냐 아니면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냐 이런 거죠. 근데 모바일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모바일 기술은 어느 정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고, 또 플랫폼도 구글이다 또는 뭐 카카오톡이다 또는 뭐 애플이다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콘텐츠를 넣어서 고객이 정말 만족하도록 하느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쓰는데, 책을 쓰면 보통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돼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결국은 플랫폼의 문제도 있고 표준화의 문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바일 소셜이 올 때 이 표준화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보급이 되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가 플랫폼을 못 가지고 있잖아. OS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임도 30%를 애플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OS 소프트웨어 문제, 이런 것도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 LG하고 같이 좀 얼른 개발해서 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모바일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편리하게 해주느냐, 이런 쪽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뱅킹만 해도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뱅킹을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조그만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도메인을 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이렇게 그냥 모바일로 누르면은 그 상호만 누르면 소위 말하면 앞에 그 페이지가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외연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구상 생각하는 게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사진을 찍거나 QR 코드나 아니면 스캐닝이 가능해졌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전통시장을 막 붕어려고 지금 여러 가지인데,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그 영수증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거기다가 칼라 코드 같은 걸 넣자 이거야. 그런 걸 받아갖고 자기 스마트폰에서 칼라 코드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캐닝만 하면 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물건만 사면 포인트 올라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포인트 올라간 사람은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질서를 잠깐 모바일 안에 들어가면서 고객한테 가치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쪽에 더 연구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물가도 내려가고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이런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거기서 산업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래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거는요 제조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제조업에다가 투자해서 청년 많이 고용해라. 아니 지금 자기들도 지금 원래 베트남으로 가고 줄이는 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은 지식산업이나 창조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인터넷하고 모바일 산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 건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재밌는 게요, 이 건물에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상호가 간판이 없어요. 다 어디 간다 그러면 1층이 뭐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건물 간판을 붙이고 그 건물 간판 있는 데는 전부 다 홈페이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층에는 뭐가 있고,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요? 웹 에이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웹 에이전시 누구예요? 젊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간단한 아이디어거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10억 이상 자본금 정도 되려면 10억 이상 돼서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자본금이 10억이 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 세무서에서 10억 이상 자본금인 회사는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정부의 공사 발주 중에서 100억 넘는 거는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일일 업무일지를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새로운 지식과 인터넷 산업이 나오도록 법적으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고 디지털 마케터가 나오는데, 자꾸만 기술에 의해서 그 회사가 제조업을 만들고 그 제조업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기술자는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자예요. 일반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아까 제4의 물결 또는 3의 물결 후반기의 지식과 창조 상상력의 물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쪽의 외연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여태까지 해온 업무와 여태까지 익숙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업무의 기준을 세워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문제인데, 하여튼 창조경제로 이름을 걸고 지금 시작을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죠.